안녕하세요. 몇 년 후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집안일하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오늘은 혼자 품고 있었던 이야기 하나 꺼내보려고요. 시작하기 위해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나 연애했어요. 몇 년 만나다가 임신해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쳤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연애 때도 자기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남편이 외동이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거였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는 남편을 키워주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나름 자신만의 상처가 많은지 질색하며 싫다고 하더군요. 제게 시모는 남이라 생각하고 살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불화가 심했다며 대충 둘러대는 남편에게 그땐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께서 혼자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결혼식에는 모시는 게 어때? 그러다 당신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 수도 있어. 만약 어머님이 자기한테 상처 주신 게 있다면 결혼을 계기로 풀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 뜻 존중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모시지 않는 건 마음에 자꾸 걸려. 나도 모르겠다. 전 그러면 당신이 마음대로 해. 대신 그건 알아둬. 내가 먼저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살갑게 굴 마음 없어. 당신이 괜히 연락했다가 고약한 시모한테 발목 잡혀도 난 몰라.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저는 남편의 경고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시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님은 흔쾌히 제 동네로 오신다고 하셨죠. 카페에는 남편이 말했던 고약한 시모는 온데간데 없고 인자하신 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었던... 어머나 세상에. 참한 목소리만큼이나 얼굴도 예쁘네요. 이렇게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긴 말을 나눠보지 않아도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겠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어요. 우선 어머님 식사부터 하러 가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죠? 식사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해요. 나 또 금방 가봐야 하거든요. 내 아들이 먼저 연락하라고 했을 리는 없고 세희 씨라고 했나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나마 아들이 결혼한다는 건 알게 됐네요. 불러준 건 고맙지만 난 혼주석에는 못 앉을 것 같네요. 만약 시간이 된다면 세희 씨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보러 갈게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곤 한참 우시다가 도장과 함께 통장을 불쑥 내미셨죠. 나한테 뭐 받았다고 내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세희 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 써요.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 돈 받으려고 뵙자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나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세희 씨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척 받아줘요. 내가 딸은 없지만 세희 씨가 꼭 내 딸 같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녀석은 이제 남과 다름없거든요. 어두워지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모자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 결혼식도 불참석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게다가 헤어질 때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희 씨 뱃속에 내 손주 바르게 잘 키워줘요. 내 아들 말고 꼭 세희 씨를 닮은 손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죠. 저는 알 수 없는 찜찜함에 시모 말대로 남편 몰래 통장을 간직했어요. 쓰지도 않고
계속 잘 간직했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배가 불러올수록 시모의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아이가 제발 남편을 닮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입덧이 계속 심하네. 아씨, 또야? 밥맛 떨어지게. 넌 어떻게 내가 숟가락만 들면 토하는 신용이냐? 방금 뭐라고 했어? 배가 점점 불러오자 저는 입덧을 매우 심하게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노려보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네가 입덧할 때마다 엄청 비위상한다고. 아니 그럴 기미가 보이면 화장실 가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뻔뻔하게 왜 사람 밥 먹을 때마다 덩달아 구역질나게 하는 거야? 제발 나 밥 좀 편하게 먹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당신 그게 임신한 부인한테 할 소리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밥 따로 먹어. 나 밥 다 먹고 난 뒤에 먹던가. 요즘 내 얼굴 수척한 거 안 보이냐? 밤에는 남편 잠도 못 자게 쉼없이 뒤척거리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나 하고 너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진상 부릴 줄 알았으면 애도 안 가졌어. 너 말 다 했어? 네가 나만큼 스트레스 받고 나만큼 힘들어? 난 임신한 후로 온몸이 쑤시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고. 내 입덧 때문에 당신 밥맛 없으니까 밥을 따로 먹으라고? 서럽다 정말.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삼계탕도 밖에서 사 먹으라니까 돈 아깝다고 집에서 해달라며. 닭냄새 겨우 참고 요리한 사람한테 뭐가 어째? 뱃속에 아이 들을까봐 겁나니까 말 좀 가려서 해.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이 대수냐? 애 가진 게 뭐 그렇게 벼슬이라고. 그땐 임신 후 몸의 변화도 힘들었지만 결혼하고 변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더 아프게 했네요. 입덧이 정말 심할 때는 과일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과일 사다 놓은 거 보고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난 과일 좋아하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그나마 과일이 입덧 없어서. 네가 먹고 싶으면서 샀으면서 참 핑계도 가지가지다. 아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이게 다 얼마치야? 에이씨 돈 아까워 죽겠네. 생활비 좀 아껴 써. 밖에서 돈 버는 남편 호구로 보지 말고. 입덧한다고 하도 뭐라 하길래 과일 먹으면 좀 나아서 사놓은 거야. 아님 내가 굶을까? 굶기를 바라고 계속 그렇게 시비 거는 거지? 오버하지 마. 누가 굶으래? 가만 보면 너 나만 되게 나쁜 사람 만든다. 내가 언제 너한테 밥 먹지 말고 과일 먹으랬어? 난 단지 역겨우니까 따로 먹으라 했을 뿐이야. 역겨워? 야, 내가 바깥에서 임신하고 왔니? 내 뱃속 아이, 너랑 나의 아이야. 임신해서 고생하는 부인한테 뭐가 어째?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돈도 쓰지 마. 앞으로 생활비 일절 없어. 남편은 싸움 이후로 생활비도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라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어요.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요. 한날은 소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양념된 불고기를 사며 애써 먹고 싶은 걸 참기도 했어요. 참 서러웠죠. 그때 마침 시모가 줬던 통장이 떠올라서 꺼냈는데요. 자세히 보니 통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모의 전화번호 같아서 저는 홀린 듯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네, 땡땡땡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요? 네, 누구시죠? 자초지종 시모와 통장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번호를 저장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과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왜 제게 변호사 번호를 남겼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남편과의 불화를 친정 부모님께 차마 말 못해서 시모에게라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모께서 자신의 연락처는 안 남겼더라고요. 그러다 마침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니 너는 임신한 애가 왜 이렇게 말랐니? 엄마, 아빠. 저는 서러움에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괘씸한 놈, 내 딸 고생 안 시킨다더니 너 당장 이혼해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놈이랑 살아? 당장 이혼하라는 아빠를 겨우 진정시키고 엄마는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네가 이혼해도 괜찮아. 아이 키우는 것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김서방이랑 계속 살고 싶어? 아, 괘씸해서 이혼하고 싶다가도 아이한테서 아빠를 뺏고 싶지는 않아. 엄마는 제 생각이 그렇다면 도와주신다 했어요.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신다 하셨죠. 곧바로 부모님은 짐을 챙겨오셔서 제 옆에 붙어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집에 눌러 앉으셨어도 남편이 뭐라 할 수도 없었던 게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매일 엄마 아빠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해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요즘 제철 음식은 무엇인지 그런 재미로 사셨죠.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남편 몫은 절대 안 남기고 셋이 먹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뭐라 말도 못하고 친정엄마 곁을 맴돌더라고요. 장모님, 오늘은 아구찜 냄새가 나네요? 아구찜 하셨어요? 볼찜 맛집이 있다길래 멀리 가서 사왔어. 우와, 대구 볼찜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응? 어쩌나? 뱃속의 손주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자네 몫은 따로 없어. 그래요? 근데 자네 들어오자마자 갈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오늘 갈비 먹었어? 네, 저 오늘 회식했거든요. 자넨 세이가 갈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포장도 안 해왔나? 그게 한다는 게 부장님이 하도 진상을 부리셔서 깜빡했지 뭐예요? 아직 젊은데 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관리를 좀 해야겠다. 어째 임산부인 내 딸보다 배가 나온 것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임신은 김서방이 했어? 남들이 보면 욕해. 우리 세이는 임신한 티도 안 나게 말랐는데 말이야.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야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좀 나왔네요. 그리고 김서방, 아무리 회사 일 바쁘다지만 주말에는 집안일 거들어야지. 애 태어나고 나면 일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나한테 살림 배워.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빨래, 청소까지 남편을 쉬지 못하게 부려먹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절대 겸상은 안 했죠. 밥은 김서방이 알아서 해먹어. 다 늙은 우리는 세이 챙기기도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매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가서 보양식을 먹이셨어요. 부모님의 노력 덕에 저는 진짜 임산부처럼 오동통하게 살이 올랐죠. 제 아들이 참 효자인 게 입덧도 시간이 지나니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생일날이 됐어요. 남편은 혼자 술에 취해 들어와서 꼬장을 제대로 부리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도 이제 한가족이라고요.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항상 저를 배척하세요? 심지어 오늘은 저 생일이란 말이에요. 또 저만 빼고 고깃집 가셨죠? 왜 저 구박하세요? 사위는 안 불쌍해요? 엄마께서는 차가운 물을 떠오셔서 남편 얼굴에 그대로 뿌리며 말하셨어요. 차가워. 어때? 찬물 세례받으니 이제 술이 좀 깨는가? 어디 어른들 앞에서 술 마시고 꼬장을 부려? 아니 자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곱게 보겠나? 네? 이미 다 들었네. 세이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먹는 거 가지고 구박하고 먹는 걸로 서럽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좀 알겠나? 세상에 부인이 입덧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밥을 따로 먹으라니 역겹다니 그딴 말을 해대? 게다가 생활비도 안 줘? 참나, 더 말할 필요도 없네.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하게나. 우리가 사준 이 집에서도
당장 짐 챙겨서 나가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정신 나갔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게 가족이라고는 세희랑 장인어른, 장모님 뿐입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잘할 테니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돌았었나 봐. 제발 용서해주라. 응? 남편은 울면서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빌었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저도 눈물이 터지더군요. 왜 내게 그렇게 못나게 굴었을까 생각하다가도 짠하기도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더 딸 눈에 눈물 나는 일 생기면 얄짤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행동이 180도 바뀌더군요. 제가 입덧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괜찮냐고 하고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걸 우선시하더군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생활비도 한꺼번에 입금받았고 그 뒤로는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잘 입금하더라고요. 이혼 위기는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봐주냐고 할지 몰라도요. 이후로 뭐 큰일 없이 남편과 불화 없이 꽤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남편은 또 나이가 들자 더 큰 상처를 제게 돌려주더군요. 애초에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 악한 게 남편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이었을까요? 저는 40대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초기에 운 좋게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날은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네요. 당신 내일 검진 혼자 가. 같이 가주는 거 아니었어? 그럼 연차는 왜 쓴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든 마누라 뒷바라지까지 해야 해? 착각하지 마. 약속 있어서 연차 쓴 거니까. 뭐? 병들었다니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그래도 첫 정기검진인데 연차까지 썼다니까 난 당연히 같이 가주는 줄 알았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 보호자는 이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남처럼 구니까 참 속상했어요. 그러고는 정말 저와 남이 되려고 하더군요. 이혼해. 뭐? 조금 다퉜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고 저는 허탈한 얼굴로 되물었죠. 아니,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재영이도 다 컸고 나 너네 뒷바라지 할 만큼 다 했잖아.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나도 온전한 내 인생 살고 싶다. 황혼 이혼 다들 하잖아. 이혼하자. 여보,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야 40 중반 바라보잖아. 근데 황혼 이혼이라니. 더군다나 재영이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어. 당신 이혼 소리 나올 만큼 내가 힘들게 했던 거야? 아님 정말 내가 아팠던 것 때문에 나 버리려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나 몰래 바람이라도 났니? 바람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솔직히 바람 피고 싶었어. 당신 매력 없어진 지 오래거든. 나도 남자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웬 낯선 아줌마가 나를 반기는데 좋겠어? 너 아직 40대면서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5년 뒤, 10년 뒤에는 너 어떤 모습이겠니? 정말 기대도 안 된다. 게다가 살도 적당히 쪄야 볼륨감 있는데 당신은 아픈 후로 계속 볼품없이 말라가잖아.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병들었어도 예쁜 구석이 있으면 내가 이혼하자 하겠어? 지금 말 다 했어? 난 재영이 키우면서 당신 뒷바라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전망 있던 회사까지 관두면서 가족들 케어했다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됐고 나 이번 달부터 생활비랑 학비 안 보낼 거니까 빨리 일 구해. 여보, 재영이 아직 의사 면허도 안 땄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아니면 네가 재영이 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럼 대학 졸업까지는 내가 시켜줄 테니까. 뭐? 집에서 당장 나가라니. 이 집이 당신 거야? 당연히 내 집이지. 자,
어떡할래? 내 제안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 원룸 하나 정도는 얻어줄게. 대신 재영이한테는 네가 바람나서 나갔다고 말할 거야. 그래야 너와 내 연도 확실히 끊기고 재영이는 자연스럽게 공부 독하게 하겠지. 뭐? 내가 바람을 피다니 그게 말이 돼? 재영이가 믿을 것 같아? 아니, 그렇다 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날 갑자기 내쫓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 부모 없다고 너네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잡았냐? 갑자기 분하네. 어우, 열받아. 제가 오열하는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이 대쪽같이 굴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저를 붙잡았죠. 알고 보니 남편과의 개싸움을 처음부터 지켜봤더라고요. 엄마, 나가지 마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재영아. 너 언제 왔냐? 설마 다 들었어? 아, 내가 얼마나 너 서포트했냐. 그쯤 하면 됐지. 난 네 나이 때 아무런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다 들었으니 일주일 안으로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남은 공부는 네 엄마한테 시켜달라 하고. 아버지, 설마 저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들어서 그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 학비 벌게요.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랑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불쌍한 제 아들은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애원하더군요. 자기는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버리지 말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마저 냉정하게 외면하더군요. 야, 너도 참 이기적이다. 힘들게 일하면서 너 여기까지 공부시킨 건 나야. 어떻게 넌 네 엄마만 생각해? 나중에 너도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보잘것없는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 세월 다 보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허무한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엄마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노셨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달려드는 아들을 말리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 아들, 괜찮아 엄마는. 당신도 그만 말해요. 이혼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재영이 상처 주지 말라고요. 저는 억울함보다 아들이 받는 상처가 더 걱정됐죠. 남편은 한사코 바람이 아니라더니 몰래 전화를 뒤져보니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거울 앞에 늙은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좀 꾸미면서 살 걸 그랬나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책하는 제게 단호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사실 전부터 아빠 바람난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몰래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저 믿고 걱정 마세요. 그 증거들이 이혼할 때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꼭 의사 돼서 아빠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고 명백히 아빠 잘못이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학자금이랑 생활비는 대출받아서 공부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모지리 같은 저와 달리 똑똑한 아들은 이미 남편이 외도한 증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이걸 모으면서 또 얼마나 상처였을까. 저는 또 가슴이 찢어졌죠. 아들, 학비랑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옛날에 친할머니가 주신 돈 있어. 엄마는 절대 네 아빠랑 쉽게 이혼 안 해줄 거야. 소송에서 받을 거 다 받아내야지.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네 아빠 꼭 벌받게 할 거야. 친할머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할머니 이야기에 아들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신우가 소개해줬던 변호사는 처음 연락했을 때 이후로 별일 없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끊기지 않아 다행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증거 수집을 잘하셨어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카드 내역서 다 잘 준비해 주셔서 저는 뭐 할 것도 없겠네요. 저희 아들이요. 먼저 눈치채고 차곡차곡 모았더라고요. 저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만 믿으세요. 아드님이 훤칠하고 바르게 참 잘 크셨네요. 할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좋아하시겠어요. 저 할머니랑은 연락할 수 없나요? 왜 저희랑 연락 끊고 사셨대요? 사실은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건물도 하나 남겨놓으셨고요. 네? 제 앞으로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외로우셨을 텐데 연락 한 번 없이 혼자 가셨어요. 더 놀랐던 건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시부께서도 결혼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남편 말고 제 이름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을 남긴 이유가 궁금했어요. 변호사는 제게 편지를 내밀더군요. 아들과 함께 편지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가 급하게 간이식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이식해준다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며 놀았대요. 그러고는 수술 당일 무섭다고 도망쳤다네요. 시부모는 부모니까 처음엔 그것마저 다 이해했답니다. 하지만 병든 부모는 필요 없다고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다더라고요. 대신 죽기 전 유산은 미리 본인에게 결혼 선물로 달라고 하면서요. 짐승보다 못한 남편은 아픈 부인뿐만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까지 저버린 거죠. 애지중지 키워온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그러니 시부모는 매우 충격이었다 합니다. 그러다 시부모는 결혼식에 오라고 찾아온 착한 예비 며느리가 고맙고 걱정되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제게 남기셨대요. 변호사에게 부모도 버리는데 조강지쳐 안 버린다는 장담 못한다 말씀하시면서요. 어떻게 이런 날들까지 시부모께서 예측하셨나 봐요. 결혼할 때 진작 집안 사정을 말해주시지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저는 감사히 시부모의 유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실체를 알고 저와 아들은 남편을 평생 손절하기로 마음먹었죠. 변호사는 이미 시모에게 받을 만큼 수임료 다 받았으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분이 시모의 친구분 아드님이시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자 남편은 제게 싹싹 빌더군요. 여보,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응? 이거 완전 진흙탕 싸움이잖아. 내가 아들 졸업까지 시켜준다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 곱게 헤어지자. 우는 척 하지 마. 가증스러운 연기 다 티나거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취하하겠니? 두고 봐. 너 네가 가진 게 다 네 건 줄 알고 살았지? 내가 그동안 살림한 거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집도 팔아서 홀라당 네 명의로 했잖아. 내가 반드시 내 거 다 빠짐없이 되찾아올 거야. 여보, 진짜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아, 너한테 호구 잡히는 게 나다운 거야? 나야말로 너 떠나서 내 인생 찾을 거야. 두고 봐. 이런 미친, 곱게 늙어야지. 퇴, 정신 차려. 네가 뭔 수로 날 이길 건데? 돈은 있고? 네 아들 의사는커녕 졸업도 못할 거다. 내가 너네 모자 10원 한 푼 지원해주는지 봐라. 남편은 제가 자기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 악담을 퍼붓더군요. 악귀에 쓰인 듯 남편의 눈이 희번득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사람이랑 살아왔구나 오싹했어요. 변호사님은 이미 승소율이 높은 유명하신 분이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저는 소송에서 이길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자기 재산 저한테 다 빼앗길까봐 뒤늦게 싹싹 빌었어요.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아프면 간호해줄 사람 나밖에 없잖아. 아들이 나중에 당신 간호해줄 것 같아? 뭘 믿고 이래? 제발 우리 이혼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알잖아, 내가 2번 실수 안 하는 거. 예전에도 당신 서운하게 했을 때 고쳤잖아. 지금도 고칠 수 있어, 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지? 내 거 다 찾아올 거라고. 가진 거 다 뺏겨도 그 여자가 널 받아줄까? 여보, 제발. 남편의 두 얼굴을 이제 잘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전 집도 되찾고 재산 분할도 했으며
위자료도 받았죠. 더 이상 남편과 산 집에서 살기 싫어서 되팔았어요. 시부모가 주신 건물도 팔아서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얄밉게도 저와 헤어지자마자 상간녀랑 합쳤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아빠가 벌을 덜 받은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죠. 저는 아들을 달래며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뜻인지 곧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여보라니? 당신이야? 이혼한 지 언젠데 날 그렇게 불러. 너 재혼까지 했다며. 미안하다. 입에 붙어버려서. 세희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돋으니까. 전화번호 바꿔야겠다. 내 번호 아직도 아는 줄 몰랐네. 잠깐만. 세희야. 내 말 좀 들어줘. 나 재영이 좀 만날 수 있을까? 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만나?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웃기네. 조강지처랑 아들 버리고 간 게 누군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나 얼마 못 살아. 재영이 내 하나뿐인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않겠어? 뭐? 또 무슨 개수작이야. 죽는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뭔가 직감했어요. 나 가남이야. 죽기 전 소원이야. 제발 재영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내 연락은 죽어도 안 받더라. 보고 싶어서 학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얼굴도 못 봤어. 당신이 가남이라고? 그동안 지은 죄에 벌 받는 거야. 그리고 어디라고 학교를 네가 찾아가. 소리 소문 없이 죽지 그랬어. 다시 멋대로 재영이 찾아갈 생각하지 마. 안 찾아갈 테니까 재영이한테 한 번만 내 얘기해줘. 부탁이야. 저는 고민됐어요. 찢어 죽이고 싶은 전 남편이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너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내 아들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마.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둬. 재영이 위해서 말은 해보겠지만 다 재영이 뜻대로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희야. 저는 아들 눈치를 보면서 전 남편의 상태를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해결할게. 새엄마한테 인사도 할 겸 하고 웃었죠. 저는 아들이 다 계획이 있을 거라 믿고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남편 집에 갔다 온 아들한테 들은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도착하니 전 남편과 상간녀는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더랍니다. 전 남편 얼굴은 황토색처럼 누렇게 떠 있었대요. 상간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요.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재영 씨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가 많이 아파요. 의대생이라면서요. 우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매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재영 씨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새엄마는 검사 안 해봤어요? 이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님 해주기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누구보다 이 사람한테 간이식 해주고 싶어요. 다행히 저도 일치하는데 기왕이면 아들한테 받고 싶다잖아요. 본인이 원하는데 저보다는 아들이 해주는 게 낫죠. 게다가 저보다 건강하시고 또 같은 핏줄이잖아요. 정말 이대로 아버지 외면할 거예요? 나랑 엄마 버리고 가더니 벌 제대로 받으셨네요. 이제 와서 젊은 내 간이 탐나요, 아버지? 그러자 상간녀를 앞세워 아픈 척하던 남편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더래요. 재용아, 아버지 정말 살고 싶어. 나 새삼 살게. 응? 제발 아빠 좀 살려주라. 하나뿐인 우리 아들. 전 남편은 자기 살고 싶다고 추하게 눈물 콧물 짜며 간이식 해달라고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새엄마가 해준다잖아요. 왜 옆에 떡하니 간 줄 사람 있으면서 날 불러요? 내 간이 그렇게 탐나요? 과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버지가 해주셨을까요? 제가 가남이라 아버지 간 필요했으면 제가 아버지 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나는 널 위해 내 간 통째로 줬을 거야. 정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간이식 해줄래? 응? 돈이 필요하냐? 아빠, 돈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치료비는 네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돼. 퇴직금 받은 건 너 줄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너한테 보탬은 될 수 있어. 그리고 저도 이제 일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 곁에 평생 있을 거니까요. 우와, 평생을요? 아니, 병든 사람은 지금 버리고 도망가야죠. 아버지 사망보험금 많이 들어놨나 봐요? 새엄마가 쉽게 안 떠나는 거 보니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두 분 다 돈은 됐고요. 일단 어머니께 가서 허락을 좀 맡아야겠어요. 저 대신 아빠랑 새엄마가요. 제가요? 사모님이 저 보면 더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면 네 엄마가 거품 물 텐데. 그러니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빌어야겠죠. 둘 다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상간녀랑 전남편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조금 비싼 아파트라 상간녀와 전남편은 놀란 눈치였죠. 시부모가 남긴 줄도 모르고 전남편은 감탄하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아들,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여보, 오랜만이야. 집이 꽤 좋네. 월세야? 내 돈으로도 이 집은 택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자가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자가요. 아니, 누가 여보야? 네 여보는 지금 네 옆에 있는 저 상간녀 아니야? 상간녀는 열받았는지 얼굴에 열이 확 올랐더군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커플 이제 엄연히 부부 사이거든요. 커플? 부부? 웃기고 있다. 넌 조용히 있어.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는 제게 나긋나긋 말했어요. 예전 버릇 난 못 주더군요. 혹시 나 몰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신에게 뭐 남긴 거 있어? 왜? 새 아파트 보니까 군침 도냐? 됐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니네가 들어와. 시부모가 남긴 재산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전 남편은 아파트를 보고 군침을 흘리더군요. 재영이가 부른 거야. 당신 허락 필요하다고. 허락? 무슨 허락? 나 간이식 미쳤어? 어디 내 귀한 아들 간을 빼가려고 해. 네가 인간이야? 저는 전 남편 머리채를 쥐고 마구 흔들었죠. 그러자 상간녀가 저를 말리면서 울부짖었어요. 우리 자기 건드리지 마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맞을 짓 하니까 그렇지. 그럼 네가 대신 맞을래? 상간녀 머리채를 쥐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죠. 무슨 아줌마가 이렇게 무식하게 힘이 세? 상간녀는 한 대 맞고 열받았는지 씩씩거리고 전 남편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이야, 나 살고 싶다. 너가 허락해주면 재영이가 나 간이식 해준대. 허락해주라, 어? 뭐? 절대 안 돼. 그러자 상간녀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전 남편 따라 무릎 꿇더군요. 경솔하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이 사람 간이식 아드님이 해주신대요. 사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갑자기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뭐? 이런 미친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잠시만요. 저 믿으세요. 제가 설마 해주겠어요? 아들의 귓속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아들은 상간녀에게 보란 듯이 말하더군요. 난 엄마 아빠가 재결합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아빠한테 제 간 떼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절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는데. 여보,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간이식 해준다고요. 너 네 엄마 닮아서 아주 영악하구나. 그래서 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넌 좀 빠져 있어. 조용히 하라고. 상간녀가 그럴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자 전 남편은 정신사납다고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죠. 여전하구나. 부인한테 막대하는 거. 어때요? 아프더니 저 인간 나 때보다 더 심해졌네. 난 그래도 맞은 적은 없거든요. 나 이까지 뺨 한 대 맞았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신경 꺼요. 상간녀는 울먹거리고 재혼한 전 남편은 이혼하라는 아들의 말에 눈을 감고 생각하더군요. 아버지, 어떡하실 거예요? 새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저희한테 돌아오실 거예요? 상간녀는 자신감에 차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갈라놓으려고 하지 말고 간이식 안 해줄 거면 우리 오빠 희망 고문하지 말아요. 우린 흔한 불륜 따위가 아니라고요. 상간녀 혼자 드라마를 찍자 아들은 상간녀와 남편을 내쫓았어요. 이혼하고 다시 오세요. 그럼 아버지 부탁 받아드릴게요. 자기 아들 처음부터 간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괜히 우리한테 저러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요. 내가 이식해 줄 테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 둘에게 아깝지만 소금을 왕창 뿌려댔어요. 꽤 아팠을 거예요. 굵은 소금이었거든요. 재수 온 붙으니까 썩 꺼져. 그러고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아들, 엄마는 무서워. 너 도대체 무슨 계획인 거야? 엄마는 저 인간이랑 합칠 생각 추호도 없단다. 엄마,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난 저런 사람 아들인 게 정말 너무 창피해. 전부 되돌려줄 거예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상처 드린 것도 잘못한 사람이 직접 다 갚아야죠. 엄마는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정말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하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30대인 상간녀의 간보다 염치도 없는지 20대인 아들 간이 더 탐났나 봐요. 여보, 아들, 나 이혼하고 왔어. 글쎄 그 못된 게 이혼이라고 떨어지자마자 집안에 내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해서 빈털터리로 나왔지 뭐야. 전 남편은 전보다 더 심해진 몰골이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빈몸으로 찾아온 건지 저는 속으로 놀랐죠. 그리고 뒤이어 상간녀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내 남편 내놔 이 쓰레기들아. 아니 오빠 설마 했는데 진짜 여기로 온 거야? 나 버리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오빠 대접이나 해줄 것 같냐고.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 응? 오빠 나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쓰레기는 너지. 어디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그리고 애초에 내 남편이었잖아. 내 남편이 제자리에 되돌아온 걸 네가 뭔 자격으로 말을 못해?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상간녀를 보던 아들은 아버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전 남편은 저와 아들의 눈치를 보다가 현관까지 쫓아들어온 상간녀에게 침을 뱉더군요. 돼!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만 안 만났으면 여우 같은 것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빠,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오빠 정말 왜 그래? 상간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현관에 꽂혀있던 화병의 장미꽃을 빼들고 상간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죠. 꺼져! 꺼지라고 제발! 탱탱한 네 피부, 몸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한순간이야. 내가 널 사랑해? 웃기지 마. 난 네 몸 때문에 만난 것뿐이라고. 상간녀는 눈물이 범벅되어 보기 좋게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정말 이대로 순순히 간이식 해줄 것 같아? 난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짜 당신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었다고.
날 버린 이 순간 평생 후회할 거야. 아들과 제가 한심하게 쳐다보자 전 남편은 머뭇거리다 상간녀 머리채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더군요. 그러고 전 남편은 후련한 얼굴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면서도 전 남편이 악마 같았어요. 어쩌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나도 저 손에 맞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질기지? 내가 어쩌다 저런 거랑 엮어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지 원.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뭐? 여보 왜 그래? 나 깔끔히 이혼하고 온 거야. 엄마랑 나 재혼은 언제 하면 되겠냐 재영아. 아무래도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지? 아버지, 아니 이제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 걸 자꾸 깜빡하네. 아저씨, 이제 아저씨도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재영아? 아저씨라니. 신고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너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갈 곳이 어딨어? 전 남편이 소리 지르자 아들은 전 남편에게 고시텔 방키를 던졌어요. 거기 적힌 고시텔로 가면 돼요. 아저씨가 지낼 곳은 거기가 딱 적당하잖아요? 저 혼자 면허시험 준비할 때 공부하던 고시원인데 아저씨도 거기서 인생을 좀 되돌아보세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이혼하고 왔잖아. 아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고시원에서 지내? 역정을 내는 전 남편에게 아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간이식은 이제 필요 없으신가 봐요? 거기 가 계시라고요. 전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고시원으로 떠났어요. 아들은 고시원도 한 달치 월세만 냈어요. 월세 문제로 전화 온 전 남편에게 아들은 직접 일해서 내라고 말했죠. 막노동하세요. 하루 하면 10만 원은 거뜬하잖아요. 그리고 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줄래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일을 하니? 진짜 짜증나게 하네. 정 그러면 아저씨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봉사라도 하세요. 봉사활동하면 당분간 월세는 내줄 테니까요. 이후로는 아들한테 들었는데 전 남편은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갔더라고요. 아픈 걸 숨기느라 비비크림까지 발라가면서요. 그리고 점점 불안한지 제게도 애원하더군요. 재영이 말이야, 나 간이식은 언제쯤 해주려나? 글쎄, 당신하기 나름이지. 요새 재영이 바빠. 그렇게 저와 아들이 간이식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자 전 남편은 얼마 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 간이식 해준다는 거야? 와, 제가 아저씨 놀리는 거 진짜 이제 알았어요? 뭐? 너 이 새끼. 이혼도 한 번 해본 놈이 잘한다고 아주 두 번째 이혼은 뭐 고민도 없이 해버리셨네요? 어떡해요. 이제 혼인관계도 아니라서 그 상간녀가 아저씨한테 간이식도 못 해주는데.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어디 내 귀한 아들한테 악마래. 악마는 너지 이 자식아. 똑똑한 제 아들의 계획에 전 남편은 개거품 물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말이야. 당신은 재영이가 저러는데 그냥 있었어? 내 얼굴 안 보여? 나 당장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한 상황이야.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간 드렸으면 저도 그 효심 보고 배워서 간 드렸겠죠. 그런데 안 드리고 도망갔잖아요. 게다가 병들었다고 외면해놓고 나한테 악마라뇨. 악마는 당신이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땐 어려서 철이 없었고 난 단지 무서워서 그랬다고. 네 아저씨, 저도 어려서 철이 없고 무서워서 간이식은 못 해드리겠네요. 이식 대기 순번 기다리세요. 언제 차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미친. 화가 난 전 남편이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려고 들자 아들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돈 있어요? 여기 물건들 다 비싼 거예요. 물어낼 돈 있냐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 물건은 다 내 거야.
아들의 말에 전 남편이 발악하길래 저는 비웃으며 거들었어요. 당신 아들 거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 당신이랑 나 남남이잖아. 그거 알아? 이 아파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아니요.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요. 당신이 버린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될 줄 아셨는지 내게 재산 남기셨더라고. 에이, 내놔. 처음부터 내 거였네. 다 내 거야. 이 집도 네 간도 다 내놔. 전 남편은 정신을 잃고 날뛰고요. 미리 신고한 덕에 경찰들이 왔어요. 전 남편은 계속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아프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물건이고 이제 이혼한 남남이니 꼭 법적으로 책임 물어주세요. 아들 역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장례식 때 봬요.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아들 노릇 해줄 테니까요. 나중에 변호사가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오로지 제 몫이라고 하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불쌍하지도 않아? 한 번만 봐줘라. 내 아들이 저렇게 무서운 애였어? 나 너무 소름 돋아. 소름 돋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닮지 않아서 내 아들은 너무 바르고 착해. 너무 착하고 바르니까 참지 못하고 악한 당신 벌 주는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은 정말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치료할 돈만 들고 있는 전 남편은 제가 들었던 전 남편의 보험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이혼할 때 제가 들어놓은 거 다 해약했죠. 그것도 모르고 전 남편은 보험금을 어느 정도 탈 줄 알았었나 봐요. 만약 이혼 안 했더라면 보험도 해약할 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 참 끝까지 어리석은 인간이라 생각했죠. 전 남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는 커 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구하지는 않고 여전히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그 월세도 아까운지 무료급식 먹으며 떠돌이 생활 중이라고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아들은 계속 자기 아빠가 벌을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있었죠. 상간녀는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제게 찾아왔더군요. 자신은 정말 사랑에 빠진 줄 알았다나 뭐라나요. 그건 사랑도 아니었고 추접한 불륜인 걸 이제 알았다고 뉘우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눈이 돌아서는 저보고 재혼하자고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난 당신이랑 이런 대화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요. 2번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용서 구하러 온 거예요. 지금 고해성사라도 하는 거예요? 벼랑간 상간녀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제가 가는 곳 어떻게든 찾아내서 자기 아빠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자꾸 소문내요. 제발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저도 아직 젊어요. 이제 다 잊고 새삼 살고 싶은데 그쪽 아드님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하는 복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상간녀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대가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엄살 떨지 마세요. 그만두더라도 내 아들이 내킬 때 그만두겠죠. 다신 찾아오지 마요. 한 번 더 찾아오면 나까지 합세해서 괴롭혀 줄 테니까. 상간녀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이 20장 들어있더군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니 이딴 걸 내가 받겠어요? 상품권을 꺼내 상간녀 얼굴에 뿌리자 상간녀는 고개를 못 들더군요. 떨어진 상품권들을 주워서 다시 봉투에 넣고 그 자리에 두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상간녀가 찾아왔었다고 말했어요. 뭐?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요. 아들, 이제 그쯤 하면 됐어. 이제 아빠 관련 일은 손 뗐으면 좋겠다. 미워하고 벌 주는 건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하늘에게 맡기자. 응? 넌 이제 사람들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해. 엄마는 네가 이런 가치 없는 일에 네 시간, 에너지 그만 쏟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지금도 충분해. 너무 통쾌해. 그러자 아들 울면서 말했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난 아직도 아빠, 아니 그 인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 마음 지우고 우리 삶 살자. 응? 그날 아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 아들 어엿한 의사예요. 아직 인턴이지만 전 남편과 달리 정 많고 효심 깊고 봉사정신 투철한 의사죠. 이제 아들도 졸업하고 인턴 생활하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해 보내고 있어요. 아들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불쑥불쑥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한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밥 한 끼 대접한 적 없던 시부모님께서 아들과 저를 살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부모에게 지은 죄로 천벌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간 이식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인 것이고 안 나타난다면 그게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복이 와요. 누구든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도 남은 삶 은혜 베풀며 살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여자 혼자 살면 불행해질 일이 없는데 남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땠길래 초단기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볼게요. 친한 동생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매장이 많지 않았고 본사 직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던 좋은 시기였죠. 커피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저는 몇 년 동안 한 매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장의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갓 들어간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여유 있게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남편도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매니저였고 대학생인 남편은 초보 알바생이었기에 제가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난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끌리게 돼서 남편의 구애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자기는 벌써 매니저까지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 월급도 많이 받지? 난 정말 자기처럼 똑 부러지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여.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이제 복학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 구하면 나보다 더 잘 벌 텐데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게. 연애 초반에야 뭔 말을 못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뒷바라지가 무려 5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고요. 남편은 커피숍 알바도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바꿔가며 하더라고요. 그 후론 취직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는데 제가 다 받아줘야만 했죠.
어떻게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지?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자기는 이런 스트레스 모를 거야. 맨날 똑같이 커피숍에서만 일했으니 취준생의 스트레스를 이해나 하겠어? 아, 치킨 땡긴다.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상 손님 상대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쉽게 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방금 저녁 먹었는데 뭔 치킨을 또 먹어? 아, 몰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기름진 게 땡겨. 전에는 내가 말만 하면 사주더니 이젠 은근히 눈치 준다. 좋은 회사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다며. 내가 좋은 데를 취직해야 얼른 결혼하고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거 아니야. 네가 날 도와줘야지. 무슨 눈치를 준다 그래. 내가 한 달에 너한테만 얼마를 쓰는데 그런 말을 해? 니네 엄마보다 내가 네 밥 더 챙겨 먹일걸? 시어머니 될 분한테 니네 엄마라니. 너 말 좀 조심해서 해. 누가 들으면 부모님 안 계신 거 티낸다고 그래. 특히 우리 엄마 만나면 말 이쁘게 하고. 야,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가 정색을 하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전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돌아가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지킬 정도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저 혼자 매일 울면서 버티며 살았고 입시도 포기해버려서 대학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커피숍 알바를 시작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남편에겐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했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편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안. 내가 말 실수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야, 그래도 넌 혼자 서울 금싸라기 동네에 30평대 아파트 살잖아. 거기다 매달 월급도 많이 받고. 난 네가 부럽다. 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네 부모님 선택하라면 아파트 선택할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부모님 잃은 건 그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올 수 있으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또 그렇게 발작을 해? 어느 땐 다정하게 굴다가도 또 어느 땐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도대체 얘의 본성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계속 사귀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을 한 게 대견했죠. 3년이 넘어도 취직을 못하고 공무원 할까 그러고 있길래 진짜 취직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는 동안 벌써 만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벌써 만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네. 이제 나도 취직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자. 그동안 네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우리 엄마 은근히 서운해했어.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데? 결혼하는 게 애들 장난이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돈 들 것도 없잖아.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네가 원하면 침대는 새로 하나 사던지. 뭐?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내가 허락한 적이 있었어? 야,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좋은 집을 두고 왜 다른 집을 구해? 정 다른 곳에 살고 싶으면 일단 너네 집에서 살다가 대출받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래. 너 우리 집 얘기 니네 엄마한테도 다 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건데 사정을 다 알아야지. 네가 집 있는 게 뭐 비밀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마치 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제 집에 찾아오고 싶어하고 자꾸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자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왠지 제 집 때문에 저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떠밀려 시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집은 처음 가보게 됐는데 생각보단 좀 더 열악해서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제 집에 와서 살고 싶어 했었나 봐요. 사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쩜 한번 찾아오지도 않니? 결혼 생각까지 있으면 보통 명절 때는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명절에 찾아뵙는 건 좀 그렇죠. 서로 부담된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지 원. 네가 아픔이 좀 있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 모난 부분이요? 저 서비스직을 오래 했는데 여지껏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야, 왜 또 그래?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으면 되지. 봤죠, 엄마? 내가 말한 대로 아주 똑부러지지? 이게 얘 장점이야. 이게 장점인지 소박 맞은 짓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 내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서? 결혼식 준비는 누구랑 할 거니? 그래도 어른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니? 결혼식은 그냥 작게 했으면 해요. 전 부를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머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철이가 도둑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결혼식을 안 해?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네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신혼집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네, 일단 너무 바빠서 집을 따로 구할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결혼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경철 씨만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아파트가 35평이라며? 방이 몇 개야? 방은 3개예요. 그래? 그럼 딱이네. 집도 넓은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어떠니? 그래도 방 하나 남네. 그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우리 손주방 하면 되고. 아무리 제가 부모님이 없어도 시부모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똑바로 들은 게 맞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부는 이미 서로 말을 맞춘 듯 했어요. 가만히 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추억이 많은 집이라서. 그래서 사실 경철 씨와 같이 사는 것도 좀 망설여졌거든요. 아니, 우리가 같이 살면 더러워지기라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인데 새 가족이랑 새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대신 신혼집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보증금이랑 월세는 부담할게요. 뭐? 우리 보고 지금 월세를 살라는 말이냐? 여기도 월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은 아파트여도 여기 월세 3배는 해요. 시모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아들이 팔푼이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건 몰랐나 봐요. 그때는 순수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팔푼이 맞았네요. 그때 왜 아파트로 이사시켜준다는 말을 했는지 바보 같고 순박했던 제 자신에게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남자 집이 너무 허름하고 벽지도 누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저는 결혼식 전에 약속대로 시부모를 제 집 근처 동네 소형 아파트로 이사시켜줬어요. 3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내줬고 매월 월세도 제가 부담했죠. 그것뿐인가요? 결혼식에 제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시부모 집에 새로 가전과 가구까지 싹 해줬어요. 결혼하는 새 신부는 전데 오히려 시모가 새 신부 대접 제대로 받았네요. 정작 저는 제가 살던 가전과 가구 그대로 살았고 남편은 몸만 들어왔으니까요. 게다가 시모가 결혼식 날 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집 해주는 사람 봤냐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부끄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하긴 했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아파트로 옮겨준 게 마음에 들었었는지 시모도 한동안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도 들었었죠. 남편도 회사에 적응해서 무난하게 다니고 서로 퇴근 시간 공유해서 저녁밥 만들어 먹고 혼자 살다 둘이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남편놈과의 결혼 생활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우리 부모님 집 월세 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되고 그렇네. 얼만지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월세가 좀 세더라. 괜찮아. 내가 내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당분간 내가 낼게. 근데 우리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당신 월급에서도 절반은 부담해야 돼? 그땐 뭐 자기 월급도 좀 오르겠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그 돈을 저축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가 있겠어? 쓸데없는 월세가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왜 아까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방이 2개나 남아 돌고 우리만 살기도 너무 넓잖아. 사는 게 좀 복작복작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어때? 같이 살면 정도 더 많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너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서먹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일 끝나고 오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시부모랑 살면 내 집에서 편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돼. 다신 얘기 꺼내지도 마. 이놈의 시모와 제대로 작당을 한 건지 바로 다음 날에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제 또 경철이 잡았니? 내가 경철이한테 말 전하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큰 집에서 같이 살면 되는데 뭐하러 생돈을 낭비하니? 내가 같이 살면 니네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줄 텐데 네가 편하면 더 편하지 도대체 불편할 게 뭐니? 저희는 집에 거의 없어서 청소하고 할 것도 없어요. 청소도 로봇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요리도 간단하게만 해서 별로 치울 것도 없어요.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뭘 해먹길래? 너 일한다는 유세로 우리 아들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키웠다. 나는 아침부터 국도 새로 해서 맨날 따뜻한 밥 먹여가며 키웠어. 어머니, 경철 씨랑 사귀는 7년 동안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요리 꽤 해요.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하마. 명절 때 네 솜씨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네. 어휴, 무슨 말을 못하게 쏘아대니? 아주 집 하나 가진 게 유세다 유세야. 시모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왜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 집도 아니면서 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곰팡이만 나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평생 살아보지도 못했을 아파트에서 이사시켜주고 월세까지 내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계속 말을 꺼냈지만 저는 정색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지 같이 살자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나 시모한테도 너무 질려버려서 당연 시댁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저한테 팍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 야, 우리가 진짜 부부고 가족이냐? 나한테 또 속이는 거 있어? 너는 그러고도 남을 애야.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왜 속인 거야? 이게 우리 재산도 아니고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너한테 다 말해야 돼? 당연하지. 부부인데 당연히 모든 걸 말해야지. 내가 이거 안 찾았으면 너 평생을 비밀로 했겠네? 와, 진짜 정 떨어진다. 아니,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되냐고, 네 집이 아닌데. 그나저나 너 그건 어떻게 찾았어? 내 서랍을 다 뒤졌어? 내 물건 좀 찾으려고 살펴보다가 우연히 봤다. 네 아파트라고? 야, 우리가 부부인데 우리 공동 재산이지. 넌 아파트가 두 채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월세를 살게 하냐? 진짜 니네 부모님이면 네가 그랬겠어? 시부모를 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지. 진짜 너무하네. 그건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내 명의고 내 재산이야. 너한텐 아무 권리가 없어. 너야말로 월세 보증금 할 돈도 없으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 집도 내가 월세 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세입자가 있어. 근데 세입자 쫓아내고 니네 부모 데려다 살게 하니? 니네 부모? 말 또 저렴하게 한다, 진짜. 세입자 있으면 다달이 월세도 받는 거네?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면서 내 월급에서 생활비는 왜 받아가냐? 가뜩이나 코딱지만큼 버는데. 야, 말 좀 바로 하자. 그럼 내가 니네 부모 집 월세에다가 각종 보험하고 공과금도 다 내는데 내가 생활비까지 다 내야 돼? 그럼 넌 뭐하고? 넌 월세도 안 내고 여기 사는데 네가 요리를 하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다. 내가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런 네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드센지 한 번 말하면 지질 않지 아주. 네가 남편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하겠냐?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딱 맞아 아주.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말이 다 맞지 않나요? 저야말로 왜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휘말려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않을 생돈을 다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살아서 신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싸움하는 날은 점점 늘어가고 시모는 매일 집 타령으로 전화가 오고 안 받으면 몇십 통을 하고요. 제가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걸 팔푼이인 남편놈이 바로 말을 했겠죠. 역시나 바로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니 그래도 받지 않자 시모가 밤에 집으로까지 찾아왔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너처럼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애는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저도 퇴근하고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 다른 아파트가 또 있다는 게 정말이냐? 그걸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하니? 어떻게 우리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네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뺏어다가 숨긴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왜 화를 내시는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요. 긴 말 할 거 없고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지금 세주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럼 월세 낼 필요도 없잖아. 나도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집이라...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시모가 제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집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집이 되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저를 진심으로 정말 아껴주고 딸처럼 생각해줬다면, 또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왜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겠어요. 진정으로 딸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 말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는 저를 한순간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았죠. 그저 돈 잘 벌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 호구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 인간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제 집을 사랑했던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까? 부모님에게 지금의 내 상황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죠. 저는 호구 잡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 인생을 좀먹는 이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주보면서 서로 웃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입만 열면 매일 싸우기 바쁘고 싸움 끝은 항상 아파트로 끝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거 아파트 있는 거 들키니까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남편보다 그 아파트가 더 좋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어떻게 모든 얘기가 아파트로 끝나? 집착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 네가 나 몰래 그 아파트 팔아먹을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는 지금 사는 집도 혼자 가지려고 나한테 무슨 수를 써도 쓸 놈이야. 당장 이혼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때리기를 했냐? 이혼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아냐? 난 이혼 절대 못해. 이혼할 거면 이 집 팔아서 반은 나 줘. 안 그럼 소송 걸어서라도 반반으로 나눠 가질 거야. 그래, 이 집을 놔두고 네가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할 리가 없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한번 소송으로 가보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그렇게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은 참 쉬웠는데 이혼은 정말 전쟁과도 같더라고요. 특히 돈이 걸려있으니 그 사람의 바다 끝까지 보여주더군요. 시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이혼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썼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아주 싸늘한 얼굴로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혼 소송을 건다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건 경철 씨랑 제 문제예요. 어머님은 좀 나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애는 거두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일에서 정을 주면 안 돼.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인생을 막 살면 하늘에 있는 네 부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해요. 막말로 아줌마가 나를 거뒀어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을 거둬준 거지. 집 해주고 용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누가 누굴 거뒀는데 뭔 정신 빠진 소리야? 왜? 이제 호구가 없어진다니까 아주 겁나 죽겠나 보지?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이 되바라진 게 진짜? 시모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시모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어 버렸죠.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노으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요즘 시대에 어디 함부로 손모가지를 놀려요? 아들은 이혼 소송에 엄마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시모에게 빽 쏘아대고 시모의 팔을 팍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놀랐는지 어버버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지 얼른 내빼더라고요. 저는 아빠 친구분한테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죠. 저는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벨을 누르고 시모가 같이 간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른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안녕하셨죠? 시모는 부동산 사장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니, 얘는 여기 왜 있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고 시모도 얼떨떨한 얼굴로 들어와 문을 닫더군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서 이제라도 어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세주고 있는 세입자 내쫓으라고요. 응? 그래, 그랬지. 네가 웬일이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세입자 내쫓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되는 거냐? 이혼은 안 하기로 경철이랑 말이 잘 된 거야? 제 말에 시모가 화색이 돌아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세입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주제를 모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 자리가 어딘지 좀 알게 해주려고요. 당장 집 빼고 나가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거니까 그만 질척대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을 나가라는 소리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이깟 월세 좀 내주고 있다고 유세 떠냐? 네가 안 내면 우리 경철이가 계속 내주고 살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건방지게? 아줌마, 진짜 말 못 알아듣네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쪽 아들이랑 아줌마가 그렇게 침 흘리던 월세 주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쪽이 내 세입자라고. 그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어차피 이 가전이랑 가구들도 다 내 돈으로 사준 거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 시모는 제 말이 믿기지가 않는지 고개를 계속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돌아서는 제 종아리를 시모가 낚아채고는 질질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가, 우리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모두 사과하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경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한테 말만 전한 거야. 앞으로는 네 아파트엔 숟가락 하나 걸칠 생각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살게. 대신 여기에만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겠니? 역시 숟가락 걸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어디긴 어디예요. 이런 데서 살 능력 없으면 예전에 살던 그 곰팡이 핀 투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게 욕심 좀 정도껏 부렸어야지. 아줌마 말대로 내가 이 집 아줌마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였겠어요?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진짜 호구 하나 제대로 문 것 같았어요? 이거 놔요. 저는 시모의 손을 팍 쳐버리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악을 쓰며 우는 시모의 마지막 발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음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현관 앞에다 싸놨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옷이랑 신발 정도였죠. 거의 다 제 돈으로 사서 입혔던지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 치고 그냥 다 가지고 가라는 마음으로 박스에 다 처박았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야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될 동안 호텔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돈은 있거든요. 그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집 말고도 아버지 고향의 땅도 꽤 있고 물려주신 주식이랑 현금도 꽤 되고요. 남편 놈에게 다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분명히 저를 살살 꼬드겨서 주식이며 현금이며 야금야금 채갈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저녁에 집에 왔는지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더군요. 야, 너 어딨어? 당장 집으로 못 와? 내 짐 다 빼고 지금 뭐 하는 짓인데? 소장도 받았으면서 딱 보면 몰라? 거긴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거 없는 내 집이잖아. 당장 네 짐 갖고 꺼지라는 소리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 오셨어. 얼마나 우시는지 졸도하실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아파트가 진짜 네 거였어? 너 진짜 끝까지 사람을 갖고 노냐?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꺼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시부모님 제 집에서 사세요. 이러니? 내가 이혼 결심한 50%가 네 엄마 때문이야. 너랑 네 엄마 반반 책임이라고. 야, 피곤하다.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라. 너 그 긴 세월 추억이 얼마나 많고 사랑했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고작 그 아파트 때문에? 우리 엄마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너도 좀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보자. 어? 나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아파트를 사랑하는 거겠지. 결혼하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같고 그랬어? 밥 안 먹어도 배불렀겠어 그동안. 너나 네 엄마나 적당히만 욕심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병신처럼 가른 거야 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남편 놈이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올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썼어요. 역시나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었다고 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일하다가 남편이 찾아오면 얼른 숨었고 직원들이 남편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왔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남편은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저의 재산이니 당연히 기각됐고요. 오히려 생활비며 공과금을 다 제가 냈기 때문에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8년연을 매일 붙어 있다가 헤어지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허전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는데요.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 놈이나 그놈 엄마한테서 드디어 놓아졌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나 홀가분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니 그놈 얼굴도 희미해질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결혼 전처럼 열심히 커피를 만들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그 인간이 찾아오면 얼른 숨어서 그동안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매장 밖에 나와 있을 때 들어오던 전 남편과 딱 마주쳐버렸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 너무 잘 숨어서 죽었는 줄 알았다, 야. 거의 6개월 만인가? 남편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너는 아주 얼굴 좋아 보인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이혼한 마당에 왜 자꾸 여길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업무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야. 아,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커피숍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 주인이라도 돼? 끽해야 매니저 주제에. 매니저로 일하는 게 도대체 몇 년이냐? 넌 인생에 발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니네 부모가 남겨준 집 말고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냐? 정신상태 불안정한 거 불쌍해서 걷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을 무슨 도둑 취급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걸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치매 초기랜다. 어떻게 책임질래? 나야말로 너 고소할 거야. 너 같은 걸 믿고 결혼까지 했던 내가 불쌍하다. 너야말로 코딱지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발전을 운우네? 그러는 넌 니네 부모가 뭐 개뿔 남겨줄 거라도 있어? 아, 있네. 니네 엄마랑 너랑 분수 모르고 남의 거 탐하는 게 똑같네. 물려받았나 보다야.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는 듯이 팔을 확 올리더라고요. 그걸 본 남자 직원이 얼른 달려와서 팔을 딱 막아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또 뭐야? 그새 남자라도 생겼냐? 근데 뭐? 사장님이라고? 이 매니저, 이 인간한테 이 커피숍이 누구 건지 좀 말해줄래?
1년 전에 사장님이 인수하셨죠. 사장님이시죠? 그 인간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이 지점은 매출이 높기로 유명한 걸 전 남편도 알거든요. 네가 여기를 인수했다고? 그럴 돈이 어딨어서? 아니, 돈이 있다고 해도 본사에서 너한테 넘긴 게 말이 돼? 네가 뭐라고? 너나 나를 호구로 하고 우습게 알겠지. 내가 본사 소속으로 이 매장에서 일한 게 12년이다. 평생을 변두리 빌라 월세로 사는 넌 뭐 상상도 못할 액수겠지만 이 정도 매장 인수할 돈이 있어, 내가. 아니, 1년 전에 인수한 거면 이혼 전이잖아. 아파트도 모자라서 이것도 속였던 거야? 너 진짜 치가 떨리게 무섭다. 말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지. 너는 진짜 사악하고 무서운 년이야. 그 콧구멍만한 아파트도 그렇게 침을 흘렸는데 내가 이 큰 매장 사장이라는 걸 네가 알았어 봐. 너란 위인을 내가 몰라? 넌 당장 회사 때려치고 여기 점장한다고 징징거리면서 졸랐을 놈이야. 그러다가 지가 사장 행세하겠지. 네 엄마는 맨날 여기 출근 도장 찍어가며 지 아들이 여기 사장이라고 사돈의 팔촌 다 끌고 와서 공짜 커피 달라고 생떼 썼을 거고. 상상만 했는데도 벌써 지긋지긋하다. 이제 잘 알았지? 여기 내 거니까 다신 여기 그림자도 비추지 마. 또 오면 바로 경찰서 끌고 갈 거니까 각오해. 난 한다면 하는 거 잘 알 거야. 전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파르르 떨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빤히 보였죠. 이 매장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저는 차갑게 전 남편을 지나쳐서 매장으로 들어갔죠. 전 남편은 한참을 매장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있다가 터덜터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사장님, 또 왔어요. 저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만약 들어오면 이미니저가 좀 내보내줄래? 매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안 들어오면 그냥 두고.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저 손님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민폐 손님 내쫓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 후로도 종종 커피숍 밖에서 힐끔거리는 전 남편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말해주었는데요. 전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사실 언젠간 또 기웃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직원들이 있어서 위기 상황이 와도 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지만 저는 커피를 만들고 매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이 정말 좋고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제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저의 매장을 지키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거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가족을 만들고 싶었기에 전 남편과 그놈 부모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대학 못 갔다고 무시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척하며 바보처럼 헤헤거렸고요. 계속 그 집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다 뺏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한데요. 사람을 너무 믿고 대책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정말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1년의 결혼 생활만 하고 단칼에 그 집구석을 끊어버린 건 정말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라는 생각만을 하며 단호하게 끊어냈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만 하고 저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도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혼자서도 당당한 인생 멋지게 살아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